경제대전망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앞으로의 FOMC 기준금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단기적 또 중기적인 전망들을 드렸었는데요. 23년도 내년도 연초 내년도 상반기를 필두로 한 5.25 정도에서 단기적으로는 피크를 치고, 그리고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좀 정체기를 가져간다. 정체기를 가져가는 동안에는 24년도 여름과 하반기 흐름에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나타날 걸로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25년도가 이제 넘어가면은 상당히 금리 수준을 해마다 그래도 한 1%대 이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리는 양상들, 이건 뭐 근원적으로는 역시 또 인플레이션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28년도까지 거진 한 10% 가까이까지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 내용들. 반면에 29년도가 되면은 거의 한 1년 반 사이에 제로금리 수준까지 격하게 낮아지는 시점들이 온다 하는 내용들을 전달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의 이런 추이와 그리고 이제 증시, 글로벌 증시, 대한민국 증시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이루고 어떤 이유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추이와 글로벌 지수 추이는 상당히 반비례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작년도 연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대략 한 3,000포인트 정도였죠. 그 시점 이후에 올 연중 금리를 0.25%포인트에서 거의 4.5까지 지금 올리는 시점들 동안에는 지수가 크게 한 3차례의 폭락 과정, 그리고 등락 과정을 거쳐왔고 상당히 좀 빠지는 양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보면은 지수와 그리고 금리는 정확히 이렇게 그래프가 좀 역전되는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들 볼 수가 있는 한 해였는데요. 반면 뭐 미국의 이제 다우 지수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고점 대비 그래도 그렇게 크게 지금 낮은 위치들은 아니지만, 미국 지수에 있어서 또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낮은 위치, 대세 하락이 완연하게 나온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 아시아권이나 글로벌 증시 전반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낮아진 양상들을 볼 수 있는 게 올해였습니다. 올해 10월 달을 피크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반등세 나타나고 있죠. 여전히 금리는 인상 중인 시기이지만 지수는 이제 빅스텝이 종료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조금씩 그래도 반등해 있는 정도의 현재 시점들이 되겠는데, 이제 내년도와 내후년도 양상들, 내년도는 운용력이 봤을 때 금리가 이제 상반기 한 5.25% 정도 피크로 해갖고 거의 머무르는 양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린 뭐 내년도인데요. 지수에 있어서의 그림은 그렇게 그려드렸죠. 내년도 한 2월달 정도까지는 조금 강한 느낌, 반면에 3월달 4월달은 다시 좀 약한 느낌, 그러나 올해 저점을 깨지는 않는 양상. 반면에 내년도 이제 초여름과 이제 여름의 단계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은 다시 좀 반등하는 양상, 반면에 가을에 있어서는 한번 대차게 좀 많이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고요.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중장기 대세 상승기에 딱 시작 시점이 되는 그 이제 마지막 급락이 아마 내년 가을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내년도 가을 시점과 이제 금리에 있어서 어떤 변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년도 거의 한 여름 정도 되기 전까지는 금리에 있어서 별 변화를 안 주는 양상들. 그렇지만 지수는 내년도 이제 연말과 내년도 연초 흐름에서 V자로 일단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양상들은 나타나겠죠. 그러고선 이제 봄철이나 이런 시점들 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24년도가 되겠죠. 24년도 이제 봄 정도, 봄이나 여름 넘어가는 시점, 그 시점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그게 증시에서도 좀 동력이 되고, 실제로 금리가 한 두 차례 정도 인하가 되면서 주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뭐 우리나라 지수에 있어서도 고점권에 도달한다든지 고점권을 뚫는다든지 하는 추세적인 상승기의 좀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시기가 2024년도에 이제 연중 흐름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2025년도로 넘어가는 대세 상승기에 이제 2년차가 접어드는 시점, 거기서는 뭐 연초가 됐든 봄이 됐든 거기서 한번 좀 격하게 빼겠죠. 격하게 뺀다고 뭐 이렇게 2000포인트대 초반 뭐 1900 뭐 1700 이런 걸 빼는 게 아니고, 주가가
새로운 고점, 뭐 한국의 종합지수에 있어서도 3,300을 뚫어놓고 나서 2024년도 연중 흐름에서 강하게 뚫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좀 반락 과정들, 반락이 나타난 이유는 다시금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는 우려감, 그리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실질적으로 뭐 0.5%, 0.75%가 요 단계에서 나오진 않을 걸로 보이고, 뭐 0.25%, 0.5% 이런 식으로 금리가 다시 인상되는 단계가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있어서 충격을 주는 그런 느낌. 그러나 대세 상승 사이클의 첫 번째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건전한 조정의 과정, 그런 역할을 할 게 요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반면 그 다음 시기들, 이제 2025년도의 두 번째 이제 상승 사이클의 시점, 아마도 이제 뭐 봄 여름을 지나서 하반기로 가면서 상당히 더 강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겠죠. 25년에 이제 두 번째 상승기의 사이클 시점, 그리고 2027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세 번째 상승기의 사이클의 시점, 이런 시점들이 있어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 있는데 연 단위로 거의 1% 이상씩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그리고 세 번째 스텝, 2027년에서 2028년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네 번째 슈팅 사이클까지 나타나겠죠. 주가가 첫 번째 사이클 단계는 상당히 완만하고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 양상들, 두 번째 단계 역시 그 첫 번째 단계 못지않게 시간을 두고 너무 뜨겁게 달궈지진 않지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부터는 각이 솟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 슈팅의 단계는 굉장히 가파르게 뭐 한 6개월 내지는 9개월 해갖고 훅 올려치는 단계가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겠는데, 그런 시점들에 있어서는 거의 그 금리 수준도 거의 8%대 중반, 9%대 중반, 일시적으로는 10%를 잠깐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게 28년도 상반기, 하반기, 결국 이 20년 대세 상승의 이제 종결점이죠. 2009년도 2월 달부터 시작한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 버블, 유동성 대세 상승, 이 사이클의 이제 종결을 의미하는 2028년도 그 시점에는 금리 수준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상상이 안 가죠. 최근 뭐 한 2, 30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6, 7% 이상, 거의 뭐 10%대 육박하는 그런 미국의 FOMC 기준금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놀라울 수도 있는 그런 수치들이지만, 이런 수치까지 한번 밀고 올라가는 시점들이 2028년도가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2028년도에서 2029년도로 넘어가는 시점, 2029년은 운용력이 주로 어떤 해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쵸? 정확히 100년, 1929년이 되겠죠. 1929년도가 경제 대공황이 왔던 해인데, 그해 경제 대공황이 왔던 이유는 2020년대 내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버블을 낳고 버블이 또 버블을 낳은 그런 단계에서 그게 이제 순식간에 거의 한 6개월이었죠. 6개월 동안 그 버블이 크게 깨지면서 그게 경제 대공황이라 하고선 뭐 경제 교과서에도 실리는 그런 단계가 돼 있는데, 28년은 20년 대세 상승의 종결점, 대버블의 종결점인 한편 29년도는 그 버블이 강하게 무너지는 해. 그러니까 이런 29년도 뭐 연중 어느 시점에 6개월을 두고선 그 뭐 한 4, 5년 이상 꾸준히 이제 버블 펌프질을 하면서 올라갔던 지수가 한순간에 내리꽂으면은 항상 FOMC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죠? 부랴부랴 금리를 낮추죠. 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내려오는 상황들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연준에 있어서도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단계가 나타나 있는데, 그게 이제 29년도 연중의 흐름, 거의 뭐 연중으로 봤을 때 한 10%대 육박했던 그런 이제 금리 수준이 뭐 한 3%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게 2029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 2030년 정도, 그 정도가 되면은 거의 제로 금리 수준, 역시 어떤 문제가 터졌다. 증시와 함께 여러 가지 또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터졌다 하면은 결국 또 뭐 해야 돼요? 제로 금리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오는데, 이때가 이제 30년도가 되겠죠. 이제 30년도 이후의 일들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금리의 추이, 운용력이 생각하는 FOMC 기준금리의 흐름들, 거기에 대해서 증시는 어떤 식으로 연동하고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아니 지수에 있어서 금리와 지수가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역의 상관관계죠. 금리가 치고 올라가는 게 지수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었는데 2025년 이후 2028년까지 거기서 이제 운용력이 얘기하는 대세 상승, 대버블로 가는 과정들, 거기서는 금리가 치고 올라가는데 지수가 어떻게 치고 올라가나 하는 그런 내용들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경제 대전망 6번째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